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우셨죠? 경북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침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더 낮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다시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청송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곳은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온몸이 덜덜 떨리는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했고요. 모레도 영하 4도 보이겠고 토요일 설날 연휴 첫날에는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난주 겨울치고 기온이 온화했던 터라 이번 추위는 더욱 몸이 움츠려들겠는데요. 기온도 낮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실제 느껴지는 추위는 더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 눈이나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강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 도시 포항과 피츠버그가 전략적인 동반자가 돼 로봇공학과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산업 대전환을 성공시켜 쇠락한 도시를 되살려낸 피츠버그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 자리 잡은 피츠버그시. 도시를 관통하는 엘러게니 강을 끼고 한국계 메식축구 슈퍼스타 하인스 워드가 활약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홈구장 에크리시오 스타디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피츠버그는 미국 제철 산업의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1970, 80년대 미국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So the region lost 250,000 people in the 1980s as a result of the collapse of the steel industry. Those workers went to other parts of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was job opportunities, and so it's left Pittsburgh, with an older population. 그러나 도시의 몰락은 시민들이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민관 공동 경제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 현재는 의료와 로봇, 교육, 금융 등 미국 4차 산업을 이끄는 선도 도시가 됐습니다. 산업 대전환은 거점 대학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은 9만 2천 명이 소속된 UPMC라는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와 바이오 헬스 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명문 카네기 멜론 대학은 로봇과 컴퓨터 공학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 국립 로봇공학 연구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So when you think about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kind of the birth of those industries and where we are today, that was really a result of investments that were made, 25, 30 years ago. 포항과 피츠버그는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 도시이자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학이 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포항시는 산업 대전환을 주도한 민관 공동 경제 협의체 피츠버그 지역 연합과 협약을 맺고 그들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포항 공대와 포항 상공회의소도 함께했습니다. We're really looking forward to understanding their industry strengths and matching them to ours and finding where we can build partnerships. 로봇공학과 생명공학을 선도하고 있는 피츠버그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에도 오히려 성장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산업 대전환에 성공한 미국 피츠버그의 사례는 철강 이후 신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포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경북도 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운동장, 주차장이 개방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공사립학교 660여 곳과 교육행정기관 10여 곳에 주차장과 운동장을 자율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학교 주차장은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 주차장을 검색하거나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를 바로 세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 용역과 공청회를 거쳐서 복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발견된 경주 남산의 열암곡 마야불상입니다. 불상 콧날과 지면 바위와의 거리가 5cm에 불과한 상태로 500년을 넘게 견뎌 5cm의 기적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전체 길이가 5.6m, 무게 80톤 규모로 1430년 지진이 발생해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상이 발견된 이후 바로 세우자는 의견이 이어졌고 지난해 조계종이 고불식을 열었습니다. 찬란한 전통문화 자산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빨리 일으켜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0년을 찬란하게 빛날.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우선 오는 8월까지 열암곡 마애불의 보존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예전 연구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면 이번 연구는 열암곡 마애불상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주시는 연구 용역과 함께 안전성 시뮬레이션과 모의 실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열암곡 마야불상 보호를 위해 주변에 축대 벽과 철망을 설치했고 계측 시설도 갖췄습니다. 경사지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입불 관계하고 그다음에 와불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합의 도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용역과 공청회 등에 따라 열암곡 마애불의 복원 여부를 확정하고 복원이 결정되면 마애불 주변을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 들어 경주에서 동계 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의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다음 달까지 경주에선 축구와 야구, 태권도 100개 팀 2천여 명이 동계 훈련을 실시하며 지난해에 비해 참가 인원이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경주시는 우수한 기반 시설과 숙박, 편리한 교통과 온화한 기후 등으로 동계 훈련이 증가했다며 훈련장 무료 제공과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섬멸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시대로의 전환을 도정 최우선 목표로 세우면서 새로운 도약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서우면의 한 농촌 마을. 이곳엔 모두 102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60살 이상 고령층이 70명에 달합니다. 청소년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빈 땅이 허다합니다. 거의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해가지고 농사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은 30% 되는데 이제 10가구도 되기 어렵다는 거죠. 지방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화하자 경상북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장군수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혁신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하자. 이게 궁극 목표입니다. 1차 산업인 농업에 집중돼 있는 경북의 산업 구조에 4차 산업 기술을 더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농가들이 함께 경작해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 이상으로 대폭 키우고 재배 방식도 기계화해 농가 전체 소득을 높이자는 게 골자입니다. 공동 영농을 통해 소농가, 고령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화와 첨단화를 이루며 청년이 유입되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역의 부족한 청년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유형과 비자 발급 업무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비자와 광역 비자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금 단기간 4년 10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특히 EA 그런 비자 같은 경우를 영구 이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지방 소멸 지역 전국 2위인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시대 전환에 시동을 걸었지만 넘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 분권 개헌과 같은 법적 토대 마련이 필수적인데 정부와 국회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대구 인구는 236만 3,691명으로 한 해 전인 2021년보다 2만 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경북 인구는 260만 492명으로 2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대구 달서구가 8천여 명, 포항시가 7천여 명 감소했고 대구 중구는 8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이 거래 실종 현상 속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셋값도 하락하면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평년보다 3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에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대혼란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대구에는 약 6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의 3배 가까이 많은데 전세 계약 건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구 지역의 전세 계약 건수는 3만 2천여 건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평균 전세 계약 건수보다 입주 물량이 4천 가구나 더 많을 전망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3배 이상, 적정 물량이 3배 이상이 쏟아진다면 이거는 대구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마저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존에 2년 전에 가입했던 분들이 전세금을 찾아가지고 새로 입주를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전세 물건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금이 막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시행사와 시공업체의 돈줄이 막히면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못 치르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개인의 어떤 가계 부담을 넘어서서 결국은 개인의 연체율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게 또 이어지면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하는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임대보증금 반환 자금 보증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폭탄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어린이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21년 2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의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또 비슷한 시기 5차례 학대한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3살에 불과한 어린이들을 학대한 행위가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환경부 하수도 정비 공모 사업에 서천지구가 선정된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서천지구 정비 사업에는 오는 2025년 말까지 국비 등 174억 원이 투입되며 우수관로 개량과 빗물 펌프장이 설치됩니다. 경주시는 이 사업이 끝나면 성건동과 중부동 일대의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잠동 포항시청 뒷산에 중형 유기견 여러 마리가 수시로 출몰해 포항시가 포획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해 중순부터 시청 뒷산에 유기견 포획틀을 설치하고
119 구조대원을 동원해 마취총을 쏘는 등 포획 작업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위협감을 느낀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포획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설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정상 수거합니다. 연휴 기간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서 도로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추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침입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더 낮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6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시작해 낮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경북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청송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곳은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도 필요합니다. 당분간 온몸이 덜덜 떨리는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출발했는데요. 모레도 영하 4도 보이겠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난주 겨울치고 기온이 온화했던 터라 이번 추위는 더욱 몸이 움츠려들겠는데요. 기온도 낮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실제 느껴지는 추위는 더 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성주 영하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성주 모두 4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9도로 출발해 낮에는 구미 3도, 김천 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6도, 청송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낮 기온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4도 안팎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6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눈이나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만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